about you. Everything I told the stars about you. Everything So get it. 여기 계단과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이용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편안함이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물론 편안함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편안함의 대가로 우리가 잃는 것도 많다라는 것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편리와 효율, 멸종과 풍족의 시대, 우리에게 빼앗아간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재승 추천, 권준수 추천, 존 프랭크 추천, 아마존 분야 200주 연속 베스트셀러. 엄청나지 않습니까?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로 뽑히는 책. 오늘 여러분과 새로운 책을 갖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편안함의 습격입니다. 안녕하세요. 임 대표입니다. 자, 기나긴 방학을 끝내고 2026년도 첫 번째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좀 한 달 넘게 시간을 좀 보내고 왔고요.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제 본문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책은요, 뭐냐면 우리가 편안함의 감옥에 갇히지 말자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도전하는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불편함을 갖다 이겨나게 하기 위해서 편안함을 선택했는데 과연 그 편안함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느냐가 오늘 이 책이 우리 가운데 던지는 하나의 주제가 되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환경 가운데 또 실내 온도도 딱딱딱 맞춰서 한국은 갔더니 밖에는 춥지만 안에는 따뜻하게 반팔을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뭐 한국 스타일, 호주는 추워서 뭐 겨울 되면 안에든 밖에든 다 긴팔 입고 잠바도 입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요. 현대의학의 발달로 기대 수명이 늘어났어요. 근데 생존을 위험할 만한 딱히 뭐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전쟁이나 그다음에 좀 어려움에 겪은 사람들을 빼놓고 평범한 일반적인 삶 안에서요. 그런데 이런 것이 과연 우리 가운데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가 오늘 이 책이 우리 가운데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행동 변화 전문가이며 건강 저널리스트예요. 마이클 이스터인데요. 이 사람이 북극의 알래스카를 비롯해서 이제 부탄, 전쟁 지역, 그다음에 뭐 정글 여러 가지 탐험하면서 이제 겪었던 일들 그리고 각 분야의 석학들과 또 뭐 이런 사람들, 뭐 환경 지도자, 뭐 많은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현대인의 건강과 행복,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인가, 그것이 인간에게 어떤 것들을 주는가를 갖다 탐구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인간이 행복하려면 불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을 때 인간은 더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 이런 얘기죠. 편안함이 인간에게 행복과 충만함이 이어진다라는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는 편안함을 통해서 우리가 중독이나 우울증, 불안, 자살, 비만, 그다음 외로운 증후군, 번아웃, 그다음에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일들 또한 많이 다가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미국에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이 있을 때 어떤 쪽을 이용하느냐라는 거죠. 단 2%의 사람만이 계단을 이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에스컬레이터에 사람이 많이 밀려서 계단으로 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 뭐 출퇴근 시간에, 그 러시아워라 그러죠. 바쁜 시간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냥 편안함에 대해서 그냥 뭐랄까요, 습관적으로 의식화되어서 그렇게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사람의 뇌는 점점 진화되면서 우리가 편안한 것들로, 그래서 그걸 어떤 발달돼서 기억이라든지 뇌가 많이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은 것들을 생각해서 기술이 발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재밌죠? 우리가 기술을 발명한 것은 편안하기 위해서예요. 세탁기도 그렇고요. 뭐 기본적으로 냉장고도 그렇고 뭐 다 그렇죠. 세탁기는 특별히 세탁기의 발명은 여성들이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획기적인 물품 중에 하나죠. 어쨌든 그런 것들처럼.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 도리어 우리의 뇌에 있는 것들을, 뇌를 더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손에 항상 들고 있는 것들, 뭐 제 손에도 맨날 들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한번 봅시다. 스마트폰이 있을 때와 스마트폰이 없을 때 어떤 게 더 편안하죠? 네, 스마트폰이 있을 때가 당시도 우리가 좀 편안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피곤한 걸 생각해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스마트폰 때문에 더 피곤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안락한 삶을 위해서 뭐 자동차,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것들, 냉담반, 그다음에 정크푸드, 뭐 TV, 약물,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편안함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 책에 내어지는 핵심 내용들입니다. 자, 미국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조사 결과 나와요. 미국인들의 20% 정도만이 운동을 한답니다. 오케이. 성인의 27%는 운동이라고 부를 만한 육체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운동이라는 거 하는 사람은 20%. 그럼 나머지 몇 프로야? 나머지 중간에 껴있는 사람들, 이 껴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죠. 자, 봅시다. 70%에 이르는 성인들이 과체중이에요. 일반적인 체중보다 더 높고요. 한국도 뭐 비슷하다고 하네요. 한국에 나오는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남성의 비만율이 바로 46.2%, 여성의 비만율은 27.3%입니다. 해마다 수치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비만율이 높은 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게임의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앉아서 열심히 게임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먹고 게임하고 하다 보니까, 물론 일도 많이 하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오늘날 인간은 하루 평균 11시간 6분 정도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요. 디지털 기기와 더불어서 이제 따분함은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스마트폰 중독이나 스트레스 지수는 더욱더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편안하게 살려고 만들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더 우리의 몸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싶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책에서 제안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연구 자료들을 봤을 때 극단적인 처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알아서 네가 조절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잘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처방은 뭐냐면 야생으로 완전히 돌아가든지 우리 사고방식을 좀 재구성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에 저희 이제 아내와 저희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한 30분 정도 하는데, 그때 산책을 하러 나갈 때도 항상 전화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스마트폰을.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는 두고 나가는 거예요, 두고. 스마트폰 손에 있으면 왠지 더 이렇게 편안해. 안정적이. 벌써 제가 스마트폰에 이렇게 길들여져 노예가 된 거죠. 이미 뭐 이런 일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그래서 좀 생각을 바꿔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조금 이제 시간을 두자. 디지털 디톡스, 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작가가 마이클 이스턴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동 교정 전문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재밌는 게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는 건강 전문 저널리스트가 돼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자, 파괴적이고 모순적인 삶의 패턴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NBA 최고의 운동 학자들을 만나서 또 육체의 어떠한 힘든 과제, 도전을 통해서 어떤 느껴지는 성취감, 그 다음에 부탄의 종교 지도자를 만나서 생명에 대한 것들, 죽음과 행복에 대한 통찰, 그 다음에 또 신경과학자들의 또 연구를 통해서 창의적인 생각, 불안 증세, 또 환경에서 벗어난 실질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인터뷰를 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불편함을 선택해라, 편안함을 의도적으로 멀리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33일간 알래스카 오지에서 순록 사냥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있으면서 사람들이 전혀 와보지도 않은 이곳에서 추위와 배고픔과 또 더러움과 화장실 얘기 이런 것도 나와요. 그 다음에 고요하고 따분함, 이런 속에서 다시 그 불편한 가운데서 삶의 활기를 느끼고 새로움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책 초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불편함을 마주하는 것,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이 때로는 일부러라도 조금 더 불편을 궁리를 하는 것이 좋다. 그야말로 온갖 편안함 습격 속에서 우리가 인간 본연의 에너지와 생명력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 존 프랭크라는 사람의 추천사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책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존재의 본질은 무엇이냐?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손을 움직이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서 효과적인 일들, 이렇게 성과주의, 그것도 좋고 필요하겠죠. 하지만 정말 인간의 기본적인 어떠한 우리 생태학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인드의 여러 가지를 들어봤을 때 인간은 불편함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이 더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에서 얘기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에 있는 그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좀 이제 목차도 한번 드려보면 좋겠어요. 자, 먼저 1부는 아주 힘들어야 한다. 그러나 죽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알래스카 순록 사냥하는 그 이야기들. 그래서 출발해서부터 어떻게 거기서 불편함을 갖다가 가지고, 적응하면서 33일간의 그 여정을 갖다 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분함을 즐겨라. 그래서 자, 하루에 11시간 6분이나 디지털 기기에 우리가 빼앗기고 있는데 우리의 시간을 거기서 좀 자유해져라.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요가 우리의 스트레스를 얼마나 완화시키는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요. 3부, 배고픔을 느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나는 두 가지의 소리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소리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 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맞습니다. 꼬로록 소리는 꼬로록. 우리 사람은 꼬로록 소리가 나기도 전에 음식을 계속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걸 소화를 시켜야 억지로 힘들게 위가 좀 부담스럽겠죠. 그런데 꼬로록 소리가 나는 것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꼬로록 소리가 나는 것은 내가 음식을 받을 준비가 되었어요 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꼬로록 소리가 날 때 음식을 갖다 넣어줘라는 얘기하고요. 두 번째 소리는 뭘까요? 방귀랍니다. 방귀. 방귀를 잘 뀌는 사람. 너무 냄새가 나면 그건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근데 방귀를 잘 뀌는 사람은 소화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꼬로록 소리와 방귀 소리. 여러분, 이것들 창피한 거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4번. 4부입니다. 매일 죽음을 생각하라. 오늘 하루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죽음을, 메멘토 모리라고 얘기하죠. 죽음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죽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보고 5부에서는 짐을 날라라. 역사상 가장 나약한 인류랍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열심히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하는 것도 좋은데 가능한 한 집에서도 이것저것 나를 것도 있으면 좀 부지런히 움직이라는 거예요. 자동 청소기도 좋고 뭐도 좋은데 좀 몸을 좀 한번 움직여 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5부까지 그다음에 에필로그와 감사의 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긴 수명과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있으며 더 많은 돈을 벌고 이전의 모든 시대와 비교했을 때 살해 당하거나 굶주림에 처할 가능성도 낮아졌다고 말한다. 미국에서 가장 가난하다는 사람도 이전의 모든 세대에 비하면 더 부자랍니다. 보세요. 이 수치와 데이터와 그래프가 실제로 세계가 더 나아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확실히 세상은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 우리 선조는 날마다 수많은 불편함에 맞닥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맞닥뜨릴 필요가 없었던 불편함들도 있었다. 즉, 오늘날 현대 문명이 직면한 가장 절박한 문제들, 수많은 이들의 삶을 더 건강하지 못하게, 더 불행하게, 더 왜소하게 만들고 있는 문제들 말이다. 현대의학 덕분에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오래 살고 있지만 정작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적지 않은 시간을 약물과 기계에 의존한 채 살아간다. 생존 기간은 길어졌으며 건강한 삶은 짧아졌다. 0.004% 본능적으로 진화한 인간의 게으름이라는 챕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없으면 옛날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친구들, 가족 전화번호 이런 것들 다 외웠는데 이젠 하나도 몰라요. 가끔은 내 번호도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편함을 갖다가 그냥 불편하죠. 이거 하면 편하지 않나? 이거 하면 편하지 않나? 그것이 정말 행복한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지 9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미리 아셔야 할 것은 네바다 원정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위험할 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더 가혹하고 위험할까요? 20배요? 그럼 됐어요. 50배라고 할까봐 겁이 났거든요. 50배가 될 수도 있고 70배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90배 이상, 90배, 맙소사. 자, 나는 21개 이상의 공훈 배지를 받은 최우수 보이스카우트 단원, 이글 스카우트다. 하지만 살인적인 추위, 성난 야생동물, 방심은 절대 불허하는 집안에서 살아남기, 비상용 화덕 만들기, 임시 대피소 짓기, 그 다음에 지혈대 만들기, 각종 상황에 맞는 적법한 매듭 무기 같은 것은 대학 시절 에반 윌리엄스 할인 비번을 발견한 뒤로 쥐도 새도 모르게 기억에서 사라져 버렸다. 매듭 묶기 나는 신발끈도 겨우 묶는다. 6살 아이 수준으로 말이다. 해가지고 50, 70 혹은 90 살아서 돌아가기 위한 준비 해가지고 알래스카 가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 내용을 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미디어에 넘겨주고 있는 11시간 6분의 주의력은 공짜가 아니다. 이 시간은 모두가 집중 모드의 상태이다. 소비된 집중 모드의 상태로 소비된다. 이런 집중 상태를 무거운 것들을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비집중 모드를 쉬고 있는 상황에서도 비유해 보자면 휴대전화, TV, 컴퓨터 등등 정신을 빼앗기고 있을 때 한 가지 운동을 반복하고 또 반복할 때 여러 가지 우리의 뇌에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소비된다. 결국 주의력을 과도하게 사용하며 지친다. 현대의 삶은 우리의 뇌를 혹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페이지 25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완전히 공감 가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감자가 아니다. 우리가 감자를 다루는 방식이다. 감자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온 모든 음식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연식을 도파민을 폭발시키는 음식으로 변형시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감자를 작은 스틱이나 칩 형태로 잘라 뜨거운 기름에 튀긴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감자의 50%가 감자튀김, 감자칩, 기타 감자 가공식품이 된다. 아니면 감자를 삶아서 으깬 다음 버터와 크림을 섞는다. 그런 다음 구워서 버터와 샤워크림, 그리고 미국 남부에서는 치즈와 기름진 고기 소스까지 추가한다. 이렇게 하면 음식의 에너지 밀도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건 더 이상 감자가 아니다. 그저 폭식 한 그릇에 불과하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갖다가 이 내용들을 같이 한번 좀 읽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너무 편안함에 익숙해되어지지 있지 않는가. 그 편안함에 익숙되어져 있는 내 자신이 또 더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배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꼭 그렇더라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그래, 이제부터는 에스컬레이터로 가지 말고 이왕이면 계단으로 가자. 그리고 불편함을 조금 더 감수하자. 가까운 역 스테이션까지 가는 거리 웬만하면 좀 걸어가자. 이렇게 불편함에 대한 것들을 내가 몸소 좀 체험하면서 새롭게 또 나 자신을 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임 대표의 책이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오늘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오랜만에 이걸 읽으면서 내용 하려니까 제가 좀 많이 버벅댔는데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요. 잘 준비해서 또 다른 책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